네, 안녕하세요. CJ 채널의 존버 스피릿 존입니다. 바로 이어서 그 두 번째 투자 전략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략을 저희가 그러면 코인 시장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하나만 가지고 할 거니까 저희가 2012년 비트코인 2012년부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용해 볼게요. 2012년이지만 2013년부터 저희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무슨 저기 여기 보면은 지난 1년간 데이터를 가지고 1년 매달 리밸런싱 하는 거, 벤치마크는 저희가 비트코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 이렇게 1년 단위, 1년 과거 수익률을 가지고 매달 리밸런싱 하는 전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비트코인이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었으면 680배까지 뜁니다. 근데 타이밍 전략을 했더니 뭡니까? 450배 밖에 안 뛰었네요. 뭐 맥스 드로다운도 뭐 70, 80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거 별로 좋지 않네요. 추세 전략을 따랐는데 코인 시장에는 어울리지 않네요. 네. 몇 번 이게 수익률 떨어질 때 캐시를 들고 있는 효과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를 때 1년 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여기서 보이시죠? 여기 빨간 선은 쭉 1년간 올랐는데 이 추세 전략을 따르면 그 1년 동안 쭉 오르는 기간 동안에는 여전히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마이너스이니까. 예, 그래서 늦게 시장이 상승할 때 약간 늦게 진입하는 경향이 있죠. 시장이 쭉 떨어질 때는 그거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지만 시장이 상승할 때 약간 늦게 진입하는 경향,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어울리지 않네요. 실제로 이런 코인 마켓은 굉장히 볼라틀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멘텀 그런 추세, 즉 과거 1년 데이터를 가지고 이용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저도 이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지만 12month로 하지 않고 좀 더 짧은 시간에 진입하고 짧은 시간에 빠져나오고 약간 이런 전략이 더 좋답니다. 그래서 6개월로 해보겠습니다. 6개월로 하고 1년. 네. 976원. 조금 더 좋아지죠? 드로다운도 확실히 많이 줄었고요. 3개월로 한번 해볼까요? 970원이었는데 300원으로 하면은 300원을 3개월로 보고 봤을 때는 또 줄었네요. 이게 기간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업앤다운이 좀 심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쭉 여러 가지 타임 피리드를 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이 코인 시장은 약간 단기 모멘텀 효과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이 페이퍼도 그런 페이퍼가 나왔지만 저희가 예전에 봤던 그 페이퍼도 보면은 거의 먼슬리로 보는 게 아니고 위클리로 모멘텀 추세를 본 저희 페이퍼가 제가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먼슬리로 하지 않고 위클리로 한번 해볼게요. 즉 한 달이면 30일이죠. 28일로 잡아도 되고요. 4주간의 그 어떤 가격이 파지티브냐 수익이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에 따라서 사고 팔고를 하는데 그거를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위클리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훨씬 좋아지죠? 1400불까지 올라가네요. 네, 맥스 드로다운도 좀 많이 줄고요. 예, 역시 단기 모멘텀 효과가 더 강하다. 이걸 알 수 있었고요. 3주로 바꿔볼게요. 3주면 21일 1200불. 예, 여전히 높고요. 2주 지난 과거 2주 데이터가 플러스면은 사고 아니면은 캐시로 홀딩하고 있는 전략.
812불,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비트코인은 뭐, 보니까 4주, 28주가 좀 좋네요. 지금 트렌드상. 그러면 뭐, 5주 해볼까요? 5주? 5, 7에 35, 35일. 오우, 뭡니까? 뭐, 확 오르네요. 이게 뭐, 5주, 6주, 7에 42, 42. 6주는 또 확 떨어지네요. 네. 그러니까 뭐, 4주에서 5주 그 사이, 35일, 뭐, 약 한 달, 뭐, 한 달 정도, 3,500. 30일로 해볼까요? 한 달? 한 달 단위로? 와, 1,400. 확 주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며칠 상간으로 굉장히 업앤다운이 심하네요. 네. 그걸 좀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뭐, 앞으로 지금 35일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뭐, 그럼 앞으로 35주마다 체크하는 게 좋냐? 그거는 또 확실치 않죠. 그죠? 네, 일단 35주라고 했으니까 35주가 제일 많이 나왔죠? 네,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기간을 한번 바꿔볼게요. 2013년이 아니고, 만약에 여기 기간을 정할 수 있겠죠. 2013년부터 14년이 상승장이고, 14년부터 2017년, 2016년, 네, 2016년까지는 하락장이, 약간 하락 앤 업, 조금 뭐 하락 앤 업, 횡보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시장일 때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014년부터 2016년, 네, 여전히 타이밍 추세 전략이 좋긴 좋네요. 4배. 그리고 맥스 롤다운은 20%, 네, 70% 훨씬 좋고요. 네. 추세 전략이 좋네요. 35일을 한번 다른 걸 바꿔볼까요? 4주. 4불이었는데, 네, 3불. 조금 더 떨어지긴 했지만, 21일로 해보면 2불. 네. 확실히 뭐 비트코인 하나만 가지고는 5주, 35일이 뭐 괜찮네요. 네. 그럼 다시 오리지널로 돌아가서 2013년부터 19년이었는데, 아까는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간 기간 동안 봤을 때 또 이제 여전히 좋았었고요. 그럼 상승장 위주로 한번 봐볼까요? 비트코인이 2015년이 좀 바닥이었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쭉 상승장이었을 때 추세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2015년, 5년 1월부터 2017년 말까지 쭉 대체로 상승장이었을 때 이 추세 전략을 이용했다 그러면 5주간의 데이터를 보고 위클리로 리밸런싱 했을 때 뭡니까? 이때는 좀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는 오히려 수익률이 좋지 않네요. 드로다운은 좀 떨어졌지만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추세 전략이라는 게 이게 확 오를 때 5주간의 타임 레그가 있는 거니까 약간 늦게 이 시장에 진입하는 겁니다. 하락장일 때는 이게 컷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좋은데 상승장일 때는 조금 다 그 즐기지 못하는, 그 수익을 다 즐기지 못하는, 늦게 진입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떨어진 것 같네요. 내가 한번 바꿔볼까요? 상승장일 때 4주간의 데이터 28일. 네, 여전히 낮고, 3주. 좀 차이가 많이 떨어졌네요. 더. 물론 그 반토막 이렇게 확 월스트 이어가 확실히 줄긴 하네요. 좀 안전하긴 하네요. 뭐 20배 먹고 27배를 먹되 최고 많이 깨졌을 때 13% 깨졌다. 뭐 이 정도 이게 좋은지 밑에 게 좋은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추세 전략이 어떨 땐 먹히고 주로 그러니까 상승장일 때는 조금 덜 먹히는 경향이 있고 하락 상승 이렇게 했을 때는 먹히고 뭐 하락장일 때는 좀 더 잘 먹히겠네요. 하락장일 때는. 하락장이 언제가 하락장이었죠? 2014년부터 아니지.
2018년 2018년 한번 볼까요? 2018년 그때 쭉 하락했죠. 계속. 네, 하락장일 때 0.68, 즉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었으면 27% 아니야. 그러니까 100원이 27원이 됐는데 추세 전략을 따랐으면 68원 정도로밖에 안 떨어지고, 네, 보이시죠? 떨어질 때 버티고 쭉 떨어질 때 버티고 3주 기간으로 했는데 이걸 5주로 하면은 35일 좀 더 많이 떨어지려나요? 이것도 뭐 비슷하네요. 5주를 해도 네, 하락장을 좀 피할 수 있는 좋은 전략. 상승장일 땐 조금 손해보지만 하락장일 때는 좀 피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추세 전략입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분산 투자가 좋다 배웠고요. 뭐 하나의 자산을 가졌을 때 추세 전략이 좋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좀 알았죠. 그러면 이제 실제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 전략은 이걸 섞는 거죠. 그러니까 즉 추세 전략을 적용하되 하나보다는 여러 개 자산을 가지고 이 추세 모멘텀 전략을 이용하는 겁니다. 즉 자산도 분산하고요. 이제 그 분산된 자산에 대해서 추세 전략을 적용하는 거. 이거를 모멘텀 전략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모멘텀 중에서도 듀얼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즉 먼저 상대 모멘텀에 대해서 얘기 드려볼게요. 상대 모멘텀이란 건 뭐냐면 저기 비트, 이더, 리프 이 셋 중에서 그러니까 과거 뭐 1년간이든 아니면 과거 5주간의 데이터를 보고 각각 세 개마다 5주간의 어떤 수익률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제일 잘 나간, 제일 높은 코인을 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상대 모멘텀이라는 거예요. 아까 비트코인 하나만 가지고 할 때는 그냥 자기 비트코인의 과거 데이터를 보는 거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의 과거 데이터를 보는 거잖아요. 이건 절대 모멘텀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런 걸 absolute 모멘텀. 근데 자산이 여러 개면 그냥 그 여러 개 중에 과거에 가장 높았던 수익률을 고르는 거, 그거를 상대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전략이 두 개죠. 상대 모멘텀, 절대 모멘텀.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린 듀얼 모멘텀이란 건 무엇이냐? 이거는 자 보세요. 아까 이 상대 모멘텀 이해했죠? 그 잘 나간 거 골랐어요. 뭐 예를 들어서 XRP가 리플이 제일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할게요. 그럼 그걸 골랐는데 근데 그 수익률을 과거 수익률이 플러스일 경우에만 그걸 사는 거고 그 만약에 그 수익률 제일 높았던 수익률이 마이너스면 아예 안 사는 거예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듀얼 모멘텀은 여러 자산 중에 제일 베스트 퍼포먼스를 고르되 과거 수익을 바탕으로